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76% 하락한 94,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LB는 나름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곧장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이 당시 때도 그랬고 이 당시 때도 그러고 최근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당시 때도 그러고. 근데 물론 오늘도 음봉이긴 하다만 나름 보시면 낮은 박스권, 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위에 박스권에 다시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93,000원대를 일단 지지해주는 모습이 이 당시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수급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권을 지지를 일단 해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지가 관건인 LB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공매도 잔고 많은 게 우리 LB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숏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환매수를 말하는데 꽤 들어온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우리가 게임스탑에 열광한 이유가 물론 주가 급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가가 급등하길 바라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보다 사실 대리 만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구간이잖아요. 헤지펀드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으니 크게 두 가지죠. 기간 그리고 증거금인데, 개인 투자자가 악행만 일삼는 헤지펀드를 이겨서 우리들은 사실 게임스탑에 열광을 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쇼커브레인 공매도 환매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면 지금처럼 빨리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공매랑 안 엮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숏스퀴즈가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들어오는 거랑 공매도들이 환매수하는 거랑 겹쳐가지고 올라가는데 기름을 붙어서 이제 급등이 되긴 됩니다만, 문제는 얘네들이 계속 여러 가지 카드를 써요. 속된 말로 뺑기를 많이 써요.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막 그랬기 때문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공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싸리 지금처럼 환매수를 빨리 하고 공매랑 아싸리 안 엮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아싸리 그냥 삼성전자처럼 그냥 차트만 좀 놓고 보면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 그리고 지금처럼 지속적인 우상향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 차트 역시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2007년 당시 OCI 차트 때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지속적인 우상향,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왔고 나름 기간 조정 중에 있고 다시 한번 지속적인 우상향을 한번 그려보는데,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 우상향이 나오려면 물론 바이오 업황도 좀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사실 리보세라닙은 일단 병용으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적으로 가려면 결국 가장 첫 발인 위암 3, 4차 NDA 신청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리보세라닙은 위암 3, 4차가 시작점이에요.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병용으로, 그리고 더 큰 시장으로 적응증을 확대가 가능합니다. 병용에 특화되어 있고 적응증이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실적은 늘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꾸준한 우상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튼 NDA 신청 응원하고 또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름 둘 다 양호하게 잘 흘러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어제는 차 쪽에 매기가 있었죠. 여기 수소차, 그리고 완성차, 그리고 전장비, 차량용 반도체 이쪽 자동차 쪽이 좋았다면, 오늘은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SKC 같은 게 잘 가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차트이긴 해요.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유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밑꼬리 두 번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패턴이 있긴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 다음에 내려간 때 음봉 다음에 곧장 들어 올리는 양봉이 되게 센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 다시 5일선까지 돌파를 해서 여기 13만원까지 더 올라갔다면, 양봉이 크기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수급이긴 수급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보다는 좀 못한 수급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이것도 A급 수급이어서 이런 뭐 파동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보시면 기아차도 이거랑 살짝 비슷했어요. 백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원래는 이렇게 음봉 다음에 백에서 올라오는 이런 강력한 양봉이 매우 강한 건데, 일단 오늘은 하루 좀 쉬어줬네요. 어찌됐건 차중에서는 기아차가 뭐 상당히 좀 좋아하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보시면 완연하게 기간 조정을 잘 해주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잘 해주고 있는 모습, 빠지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유동성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LB는 사실 오늘 LB 근원적인 회사 가치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크게 보시면 어제에 대한 뉴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판 게임스톱에 대한 엇갈린 전망, 시장 상황이 미국과 틀려서 한국판 게임스톱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우리나라도 유동성 시장이랑 개인들이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군집력이 있어서 한국판 게임스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제가 몇 개 뉴스 중에 그냥 대표적인 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린 것 같아서 그거를 말하려고 일단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미국 게임스톱 사태가 국내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다, 시장 상황이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미국 시장의 쇼스키즈 사례와 유사한 움직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찰 중에 있으며, 개인 투자자의 풍부한 증시 자금을 고려할 때 유동성 자금이 많죠. 지금도 어마무시한 고객 예탁금이 있고요. 반공매도 운동의 잠재력은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게임스탑처럼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이를테면 셀트리온, HLB가 게임스탑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에 반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 제한이 지금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태까지는 공매도가 없었다. 쇼스키즈를 유발할 투기적 공매도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스탑처럼 그런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뉴스에는 없는데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어서 그렇게 되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은 상한선, 하한선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어마무시하게 오를 수 있지 않냐. 그런 제도적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게임스탑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글쎄 상한선 30% 그리고 다음날 또 상한선 30%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상이라는 게 있는데, 글쎄 미국처럼 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수기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꿍짝꿍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산화가 되지 않은 수기제도, 이거 잘못 썼구나, 뒤에 0을 하나 잘못 붙였네, 쉼표를 잘못 붙였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건데, 공매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증거금을 갚는 것도 거의 무제한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게임스탑처럼 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흔히 말하는 헤지 펀드들은 꿍짝꿍짝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주가를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해서 어저께 읽어드렸지만 K스트릿 배츠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장 근원적인 문제, 첫 번째 수기제도, 그리고 공매 기한, 증거금 제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한국판 게임스탑은 될 수가 없는데, 뉴스를 찾아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이랑 달리 상한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근원적인 제도에 대한 얘기는 사실 기사에는 없네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번에 우리도 이 불합리한 제도가 수면 위에 올랐을 때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헤지 펀드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자본 시장이 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만 당하는 그 누구만 일방적으로 수익 보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꼭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 때 꼭 좀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